자, 이제 524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마다시면 나오는 거죠.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기면 매매 대금은 병에게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갑이 처음에 요청해서 갑을 요약자, 을이 알았다고 승낙해서 낙약자, 병이 제3자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을 위한 계약을 여기서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을이죠, 낙약자. 그러니까 낙약자를 돈 줄 채무자라고, 갑을 그럼 채권자랍니다.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걸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라고, 한편 갑과 병도문가 있겠죠. 이들을 대가관계랍니다. 그럼 이제 병이 을에게 돈을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을 살펴야 돼요. 아니가 하면 병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걸 확정이 돼요. 확정됐으니까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서 그 계약을 2억으로 깎을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지 같은 것도 못합니다. 병은 3억 받을 권리가 생겼거든요. 한편 비교할게. 만약에 갑이 칼로 강박했다면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병동이 필요 없어요. 계약을 갑과 을이 있으니까 해제 취소도 갑과 을이 합니다. 병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을이 채무를 행했다면 갑은 당연히 해제할 수 있어요.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인정한 그런 고유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병동이 없이. 근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짜고 변경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을이 답답하죠? 그럼 돈 받을래 말래라고 을이 채고할 수 있어요. 근데도 답이 없네요. 그러면 민법의 모든 채고는 물어봤잖아요. 답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 있겠다요. 그럼 병 아직 돈 안 받았기 때문에 수익을 거절로 봅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죠.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죠. 병은 계약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어요. 5개월 후에 태아리로 해서 3억 주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아직 현존할 필요도 없다. 나중에 생기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효 취소되더라도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자기 채무를 거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을도 이게 무효니까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반면 을은 빨강색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한테 항변 대항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해요. 그럼 우리 뭐라냐면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못 줘라고 동시행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대항할 수 없죠. 빨강색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낙약자는 기본관계 빨강색이죠. 빨강색 항변으로 제3의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빨강색이니까. 그 다음 이제 제목 보고 연습해요. 네 가지 연습합니다. 계약은 갑과 을의 있고 병은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어요. 해지 취소는 갑과 을이 하는 거죠. 병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지 못하니까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한편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이게
자, 우리 병에게 3억을 지급했거든요. 첫 번째.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됐다. 그럼 우리는 다시 3억을 받아야 할 텐데, 근데 병은 받은 그 3억을 반환의무가 없어요. 병은 받은 그 3억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에게 3억을 받는 겁니다. 병한테 못하고 누구한테? 갑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계약도 갑, 원상의무도 갑이에요. 갑. 병한테 달라 못합니다. 갑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는 나중에 뭐 알아서 하겠죠.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돈 안 주네요. 그럼 해제는 못합니다. 근데 3억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면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병 이름 나오잖아요. 계약서에 3억을 병에게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는 계약 속에 포함된 자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관계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계약이 없어지면 병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비통착사강 3자 보호 안 돼요. 그리고 해제의 3자 보호 안 된다.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네 줄을 제목 보시고 저같이 줄줄 나오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일에 정리가 나왔어요. 갑의 을의 채무불이익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는 갑이 했죠?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책에서 몇 가지 체크합니다. 자, 1, 2월 달 했던 거 거의 똑같고 한두 개 추가하면 돼요. 자, 525페이지 파란색 2번 제3자 요약 적용 예시에서 양가로 2번 있습니까? 그럼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심표 뒤에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 을이 제3자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서 동원하십니다. 채무를 면제 동원함이 돈 갚지 마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준하고 유효합니다. 즉 3억을 주는 거나 받을 돈을 주지 마 하는 거나 어차피 3억을 벌죠. 똑같다. 다음 넘겨보세요. 526페이지 아까 제일 중요한 거 526은 제일 밑에 양괄호 1번을 보세요. 낙약자는 가로칩니다.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가로 그 계약이 아까 기본관계 빨강색 수익자에게 항변 태양할 수 있다 그랬죠? 비교할 게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 핵심 판례 박스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죠? 3번, 4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3번, 4번. 그럼 3번엔 낙약자 동그라미. 낙약자는 가로칩니다.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강에 의한 항변 가로 열고 갑병에 대한 항변으로까지 가로. 그럼 아까 초록색으로 수익자의 대항을 수 없다 그랬고 4번 요약자 동그라미 요약자도 가로칩니다.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다 초록색. 자신갑이 개봉하기 위해서 낙약자의 부담은 채무인 거부할 수 없다. 결국 3번, 4번은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라 했죠. 3번, 을은병에게 돈 줘야 된다. 4번,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된다.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한다 했죠. 아까 했던 거 지금 책에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28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3번 수익의사피시의 수익자 권리를 요약자, 낙약자가 합의로 아까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합의 해지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1, 2월 달에 체크한 것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531페이지에 오세요. 531페이지 계약 해지와 해지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유효니까 해지하죠. 그다음 해지는 일시적 계약에서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소급표가 있고 없죠. 소급표 말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법조문도 해지가 꼭 나란히 나와요. 꼭 나란히.
그러니까 소급해 빼고 나머지 거의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소급표 지우개 볼게요. 매매계약은 해지합니까? 해지합니까? 일시적 계약이라 해지하죠. 교환도 일시적이라 해지하죠. 임대차는 해지예요. 해지, 오늘까지 월세 내고 장래일량이 그만두죠. 신용카드를 잘랐다. 해지하죠. 오늘까지 사용은 내야겠죠. 핸드폰도 해지예요. 오늘까지 사용은 내야겠죠. 앞으로 그만 사용하는 거죠. 고용계약도 해지입니다. 오늘까지 월급 받아야 되죠. 앞으로 그만하는 거죠. 이렇게 소급표 있고 소급표 없다. 나머지는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자, 계약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먼저 일방적 해지가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합의 해지, 해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계약이고 이건 하나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일방적 해지가 약정 해제, 법정 해제가 있는데 법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졌어요.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 이행 물론 정해있습니다.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좁아서 얘기한 겁니다. 갑토지를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뭐라 했냐면 너기 건물 지을 거야.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해지한다라고 약정하면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나오네요. 그럼 갑은 해지를 원치 않더라도 을이 일방적 해제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 해제 형성권입니다. 다음 합의 해제는 법에 없거든요. 법에 없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어제는 둘이 매매계약 했거든요. 밤새 둘 다 후회했어요. 갑이 오늘 아침에 우리 어제 한 계약 없앨까요? 청약합니다. 을도 그래 없애시다라고 승낙했다. 그러면 법이 없지만 했던 계약을 청약과 승낙 합치로 없앨 수 있죠. 이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든지 약정, 특약에 따라요. 뭐든지 여기서 특약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특약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달라 못합니다. 이때 분명히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기타 등등 특약을 했어야 돼요. 안 했다면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이처럼 이게 지금 시험에 제일 많아요. 이게 현재 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건 뭐든지 약정 특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법정 해제 법 규정이 이쪽에 굳이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뭐든지 특약에 따른다. 단 여기도 제3자를 부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법정 해제에 관한 법 규정 중에서 해제의 3자 보호 규정만 여기에 적용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든지 특약 합의에 정합니다. 자, 그럼 해제를 공부할 때는 제일 첫 순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비교한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 끝나면 이제 우리는 법에 써 있는 법정 해제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해제 나오잖아요. 거의 다 법정 해제를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그냥 해제는 다 뭐 말한다? 법정 해제. 이건 약정이라 써주고 여기 앞뒤에 이런 말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제는 다 법정 해제 말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정 해제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기본서 532페이지. 기본서 532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합의 해제 있습니까? 그럼 핵심 판례 박스 2개 있죠.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1, 2, 3, 4 다 했어요. 아까 괘씸이 제일 잘 나옵니다. 오른쪽 2번 합의 해지는 아까 해체, 합의 해제랑 똑같다. 그게 똑같아 보면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535페이지. 535페이지. 이제 상단에 네모 2번 우리는 법정 해제권만 봅니다. 1번 이행지체가 있고 544조가 있죠. 그럼 자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액을 정해서 그 이행을 먼저 뭐하고 최고하고
즉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최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에 절대 이행 못 한대요. 이때는 굳이 최고 필요 없죠. 그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갑은 소유권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인데 갑이 절대 소유권 못 넣게 돼요. 여기 초록색.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럼 이때 최고할 필요 있나요? 최고할 필요 없겠죠. 이때 최고 없이 여기 최고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이행기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더라도 한 달 지나더라도 태도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행기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다음 이게 원래 동시행인데 갑이 소유권 안 넘긴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돈을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기 채무나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좀 이따가 이행 불능하고 똑같아요. 좀 이따 이행 불능하고. 그래서 작년 정답이죠.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의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 법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예입니다. 예시 A라는 사건에서 상당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상당 기간이 7일인데 상당하지 않은 3일만 정했다. 그럼 이 두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2번 물어본다 했죠. 2번.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더라고. 기간 안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 효력이 있다. 기간 안 정해도 된다. 효력이 있다. 법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하라고 그랬지만 안 정해도 돼요. 단 이때는 상당 일주일, 여기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해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정해도 된다. 그래서 자 536페이지 오세요. 536페이지 상단의 양괄호 2번 이행을 최고할 것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기역, 니은 3줄 체크, 디귿도 5줄 다 체크. 여기에요. 이거 2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경이가 있는데 545조 보세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수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여기까지 한마디로 정기행위 꼭 정해진 기간에 해야 돼요. 이번 토요일 1시가 결혼식장에 가서가 와서 축가를 부르기로 했다. 결혼식 끝나기 전에 와서 축가 불러야겠죠. 결혼식 끝나고 혼자 와서 부르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게 정기행위.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이 가수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 노래 부르지 않은 때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최고를 요하지 않죠. 그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정경입니다. 그 다음 이행 불능관 텐데 546조가 이제 537페이지 상단에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이행 불가능이라 최고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까 별장 있죠. 별장. 갑소의 별장을 일가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근데 별장이 소실됩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채무자 갑 고의가실로 별장이 소실돼서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약 해지하죠. 근데 최고 없이 또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죠. 별장이 살아날 수 없죠. 그리고 이거 2개가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우리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37페이지는 법조문 봤죠? 밑에 양괄호 2번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그 이행 최고도 필요 없고 반대급부 이행 적용도 필요 없다. 양가로 4번 전보배상이 뭐라고요? 손해배상. 그래서 밑에 두 줄만 척하면 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해지하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제 539페이지 오세요. 539페이지. 위쪽에 6번 부수적 의무 동원하십니다. 그럼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 법정해지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양가로 1번 네 줄 다 체크해요. 양가로 2번도 두 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려면 큰 의무,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해지합니다. 조그만 의무는 해지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 옛날에 유동종 무효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법정 해제 못한다 했죠. 채무불이행 해제 못한다. 왜냐하면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넘기시면 이제 540페이지 상단에 3번 해지권 형사에서 543조가 있죠. 자, 법조문 보세요. 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사자 일방 쌍방이 여기처럼 해지 똑같다 그랬어요.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데 그 해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한다. 그리고 당연히 2항 전항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일반 의사표시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불가분성 547조 가시면 잘 나옵니다. 그럼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답니까? 나눌 수 없답니까?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그 말입니다. 그럼 1항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혜인 경우에 해지 같이 나오죠?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병가 매매계약처에서 갑과 을이 공동 매도인, 병이 매수인. 이렇게 일방이나 쌍방의 수인, 여러 명 수인이죠. 그러면 갑과 을에게 해지권이 있다면 갑도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도 해야 돼요. 이게 파란색. 갑으로부터 을으로부터. 반대로 병에게 해지권이 있다면 병도 갑한테 해지한다 해야 되고 을에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원의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해야 돼요.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이게 행사의 불가분성. 2항이 소멸인데,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지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 다른 당사에 대해 소멸한다. 병한테 해지권이 있죠, 병한테? 근데 병이 갑에게 해지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갑에 대한 해지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을에 대한 해지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 불가분성. 같이 소멸한다, 불가분성.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입니다. 그 다음에 해지 효과로 갑니다. 법조문만 잘 보면 됩니다. 자, 넘기면 542페이지 오세요. 542페이지. 우리 지금 법정 해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48조 있습니까? 자, 1항에서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한 때 각 당사자 둘 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의약이 다 포함돼요. 제3자는 선의약이 포함됩니다. 선이 없어요. 그래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가 해지의 3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가 해지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 548조 있습니까?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한 때 거기 각 당사자 동그라미 여기 각 당사자요. 둘 다 모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선의하게 묻지 않고 보호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책이 없지만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입니다. 해지한 날이 아니에요. 그때 위자를 가해야 한다가 원상회복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549 원상회복 통시합니다. 551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같이 나오죠.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해지나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법정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원인이죠. 일방이 이행 제체나 이행 불능하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지는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 그래서 자기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네요. 근데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아까 해제는 원상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 권리가 보호되는데 악의도 포함된다. 분명히 법에 서언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서. 그러나 그 원상회복 어떻게 할까? 특약에 따라요. 특약. 특약 없다면 금전 발행하는 사람 아까 받은 날부터 무조건 이자 반환하고 물건을 돌릴 때는 이자에 대응해서 사용이익 과실도 함께 반환한다. 다시 원상회복에 관해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요. 특약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우리 갑에게 중도금만 줬어요. 아직 잔금 안 줬거든요.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등기와 점유를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잔금은 나중에 잘 주세요 그랬죠. 그럼 우리 나중에 잔금 줘야 안 줘요? 잔금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정상이라. 잔금 안 줍니다. 그럼 채무불이행.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하면 소급의 실효가 되죠. 그럼 애들은 지금 이행했죠. 주고받은 게 이행. 중도금이나 이런 거 이행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럼 갑 중도금 반환하죠. 그때 갑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죠. 갑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이자는 잘못 들은 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성질입니다. 무조건 이자 가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도금을 100억 받고 6개월 후에 해지했어요. 그럼 갑은 을돈 100억을 6개월간 활용했죠.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잘못해주는 이자가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잘못은 을이 했잖아요.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은 등기말소하고 목적물 반환하고 을이 사용했죠. 과실까지 반환한다. 이 초록색 이게 원상회복이고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했던 안 했던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각 당사자에 동그라미 쳤어요. 잘못한 당사자가 아니라 둘 다 모두 원상회복한다. 선악불문하고 잘못했든 안 했든 원상회복합니다. 갑은 억울하죠. 억울한 건 이걸로 청구해요. 억울한 건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을이 잘못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래서 을은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이것까지, 이거 빨간색 이것까지 전부 다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이 원상회복이고 빨간색이 손해배상, 이 전부가 동시에. 그래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합니다. 잘못은 뭘로 청구해요? 손해배상.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544페이지 오세요. 544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3번 원상회복 내용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반환 범위는 가로칩니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가로 받은 이익 전부. 이런 걸 받은 이익 전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든 안 했든 똑같단 말이에요.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핵심 판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둘째 줄에 자 파란색 글씨 이익 반환 여부는 범위는 가로칩니다. 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가로 받은 이익 전부다. 즉 잘못했든 안 했든 이익이 있든 없든 무조건 여러 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잘못했든 안 했든. 그 잘못은 뭘로 청구한다? 손해배상. 자, 그럼 지금 다 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안 했어요. 이게 여기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이것만 안 했습니다. 그럼 해지하면 소급표가 있는데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여기 악의가 포함해서 해지의 3자 보고가 나옵니다. 여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546페이지. 545페이지. 오른쪽 545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4번 해제 소급표와 제3자 보호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한 장 넘깁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쉽습니다. 쉬워요. 자, 해제 3자는 외웁니다. 우리 판례가 등기를 해야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워요.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우리 해삼도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해제 전에는 아까 아기도 보호되는데 해제 후는 선의만 보여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백의 X가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책을 하고 우리 중도금만 줬거든요. 갑은 잔금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등기와 점유를 다 넘겼어요. 그럼 일단 을은 소유권 취득했는데 아직 잔금 안 줬죠.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을이 병에게 다시 매매한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을은 병에게 금전 소비대차에서 병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했다. 또 어떤 을은 저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차하고 보증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돈이 다 돌았죠. 매매대금 돌았고 차용금 돌았고 보증금은 3억 돌았죠. 그럼 을은 갑에게 잔금을 줘야겠죠. 그럼 잔금 줘야 안 줘요? 안 주니까 공부해요. 잔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갑이 상당한 채무하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는 1번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병들은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와 이의관계 맺었어요. 그러더라도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진보가 이상하죠. 왜 동그라미 5번이 없지? 왜 4에서 6으로 바로 넘어갔죠? 지금 속으로 저 사람 실수했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일부러 빼먹은 거예요. 얘들이 보호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했어야 보호돼. 등기. 그러니까 다른 3자는 등기를 하지 않은데 유독 해제의 3자만 등기를 합니다. 비통착사강 등기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가 유독 해제만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호되려면 해제되기 전에 매매했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 등기를 했어야 되게.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해서 가등기라도 했어야 됩니다. 등기가 보호되는 겁니다. 얘는 돈 빌려줬죠. 그럼 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채무자 을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 등기를 했어야 돼요. 얘가 보호되려면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춰서 보호됩니다. 등기 대신. 이걸 해야 보여줍니다. 왜 유독 해제만 이 등기를 요하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걸 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해제당했죠 우리? 2월 15일 날 해제당했어요. 아직 등기 만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짜고 매매계약 씁니다. 8번째. 해지한 다음에 친구랑 짜고 근데 매매계약서에 매매 날짜를 2월 1일로 써버려요. 그럼 마치 사실은 해지 후지 8번이지만 마치 서류상 해지되기 전에 이의관계 맺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자가 보호되면 되겠어요? A가 보호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해지로 보호되려면 여기 7번 해지되기 전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이런 객관적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갖춰야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요구해야만 이런 A가 보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독 해제만 등기를 요한다. 그럼 여기 채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제 전 아기까지 다 보호돼요. 아기까지. 근데 이번엔 진짜로 이제 팔았네요. 진짜로. 그래서 병 한 포 등기하면 병이 해지 사실을 몰랐대요. 몰랐다. 그러면 선의까지 보여줘요. 선의까지. 진짜로 팔았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해지 전에는 아기까지 다 보호되는데 해지 후에는 누구만? 선의만 보여준다. 단 다 등기를 했어야 돼요.
이건 진짜로 판 거니까 진짜로. 그래서 해제 전에는 등기했다면 악의까지 보여주는데 법에 선의가 없었으니까 우리 판례가 3자를 확대해서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의만 보여준다. 아무튼 다 등기를 했어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걸 압류 가압류했다. 그럼 이거 채권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자는 보호 안 돼요. 보호 안 된다. 등기 못 하니까. 여기처럼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가 등기했다 해서 이게 보대 이게. 그러니까 가압류가 나오면 뭘 가압류했는가? 채권은 등기 못 하죠. 보호 안 돼요.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등기했으니까 보호된다. 그래서 외우세요. 해삼 등기 외우세요. 해삼 등기. 책에 체크해 봅니다. 자, 546페이지. 546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해제 소급 해제 한 줄만 밑줄. 민법 548조 단서는 해제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의 포함.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밑에 파란색 3번에서 보호되는 3자 양가로 1번 제3자란 양가로 1번 계약 해지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 그게 보호받는 제3자란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적어요. 동그라미 1번 쓰세요. 동그라미 1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동그라미 이렇게 새로운 이해관계 이렇게 맺은 자들 가질 뿐만 아니라 뒤에 동그라미 2번 써요. 그리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채권자를 말한다. 해삼 등기 양가로 2번 해지의 경우 보호되는 3자가 있나요? 1번 제목만 밑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 권한 적인다. 매수인부터 다시 매매해서 소유권 여기 등기한 적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파란색 글씨가 있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가로 열고 소유권 등이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 임대해서 대양록 동그라미 대양록 같이 임차인 등기 대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 해지된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사항이 된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문 채권자 여기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3번 제3자 범위 확대 있습니까? 여기 이제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의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계약의 자 해제 후 동그라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선의로 새로운 관계 맺은 취득한 제3자는 계약 해제로 보호된 3자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해제 전에는 악의까지 해제 후에는 누구? 등기했다면 선의까지 넘깁니다. 548페이지 파란색 4번 해제 시 보호받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가로 1번 제목만 밑줄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동그라미 채권 양수인 채권 등기할 수 없죠. 보호 안 된다. 채권 양가로 2번도 채권 동그라미 채권의 가처분이나 가압류한 자 그리고 계약상 다시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압류한 자 보호 안 돼요. 밑에 두 줄 체크 파란색 그 채권이죠. 채권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 없어요. 뭐 채권은 피보존 걸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몰라도 됩니다. 채권 본 순간 등기 못하지 보호 안 된다 하면 돼요. 그 뒷말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뭘 매매했죠?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다 동그라미 쳐요. 건물을 매수 동그라미 매수해서 등기 마친 자 제목만 밑줄 밑에 세 줄 보지 마세요. 보호 안 된다. 7번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을이 돈 안 줘요. 갑도 등기 안 넘겼다.
여전히 토지는 갑소유. 근데 우리 지상에 건물 지었어요. 그럼 건물은 을소유. 근데 건물을 병한테 팔고 건물 등기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끝까지 돈 안 주네요. 우리 끝까지 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제했다.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러니까 병이 건물 소유잖아요. 야, 철거해.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너 해삼 등기라고 들어봤니? 나 해지되기 전에 등기한 사람이야. 나 제3자로 보되니까 철거 못해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뭘 해제했죠? 뭘?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를 해제했죠? 그럼 보호되려면 을로부터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다시 토지를 해제했으니까 보호되려면 을로부터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 상관없죠? 그럼 보호 안 된다. 목적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건물 매수 돈 하셨나요? 보호 안 된다. 이건 토지입니다. 그럼 자, 32문제 풀어볼게요. 엄청 쉽습니다. 자,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나요? 그럼 해삼 등기. 기억 뭐가 보여요? 채권 보호 안 된다. 디귿 뭐가 보여요? 채권 보호 안 된다. 그럼 그냥 답이 몇 번이죠? 3번.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가압류가 아니라 뭘 가압류했어요?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에요. 등기. 여기처럼 채권을 압류, 가압류, 등기 안 했단 말이거든요. 뭘 압류했는가? 부동산. 그럼 보호돼요. 등기했으니까. 정답이 3번. 뭘 가압류했는가를 보세요. 해삼 등기 쉽죠? 해삼 등기?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550페이지 오세요. 550페이지. 이제 계약 해지는 소급표 빼고 해지랑 똑같다 해서요. 1번 의 두 줄 체크하세요. 3번 해지 효과에서 1번 창리효입니다. 2번 계약 해지도 손해배상 영향 미치지 않는다 해서요. 3번 합의 해지의 경우도 특약이 없는 한 합의 해제랑 똑같이 이자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합의 해제랑 똑같기 때문에 해지 똑같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총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매계약 교환 임대차하고 그 민사특별법을 제가 2월 달에 주임법 상임법 했거든요. 나머지 3개 안 했어요. 다음 주에 그래 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